생각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 분노와 미움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고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타인에 대한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행복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마음과 그것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돌려보자. 모든 부정적인 마음은 행복을 가로막는다. 하지만 우리는 분노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를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광적인 감정으로 묘사한다. 분노와 미움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최근의 과학적인 연구로도 충분히 밝혀졌다. 물론 분노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극도로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되며 인간관계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과학적인 증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분노와 적개심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결과가 쏟아져 나왔다. 수십 건에 이르는 연구 결과가 분노의 감정이 질병과 조기 사망의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주었다. 듀크 대학의 레드포드 윌리엄스 박사와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사폴스키 박사 같은 연구자들은 분노와 미움이 특히 심장 혈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밝혀냈다. 이처럼 적개심이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사실 현재 이런 감정이 심장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감정은 높은 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 같은 위험 요소와 적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단 분노와 미움이 해롭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감정을 극복할 것인가? 정신과 상담자로서 일을 하기 위해 치료기관에 첫 출근하던 날, 나는 한 직원의 안내로 내 사무실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에 울려 퍼지는 처절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난 화가 난다. 더 크게. 난 화가 난다. 더 크게 말해요. 내가 보고 느낄 수 있게. 난 화가 난다. 난 화가 난다. 난 당신을 증오한다. 난 당신을 증오한다. 정말 소름이 끼쳤다. 나는 직원에게 빨리 가봐야 할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저쪽 방에서 집단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자신의 분노를 마주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날 늦게 나는 바로 그 환자와 상담을 했다. 그녀는 가슴이 후련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말했다. 마음이 너무 편해요.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었나 봐요. 내 모든 분노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하지만 다음 날 두 번째 상담에서 그 환자는 말했다. 어쩐지 내 분노를 모두 내보내지 못한 것 같아요. 어제 치료를 받고 이곳의 주차장을 막 빠져나가는데 어떤 멍청이가 내 앞에 바로 끼어들었어요. 그러자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동안 그 멍청이를 저주하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 안에 남아있는 분노를 내보내기 위해 좀 더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분노와 미움을 물리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달라이 라마는 먼저 이와 같은 파괴적인 감정의 성격을 살피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고통을 주는 감정, 즉 부정적인 감정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만심, 거만함, 시기심, 질투, 성욕, 배타적인 마음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감정은 미움과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들은 자비심과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인간의 가치와 마음의 평화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노를 생각해보면 분노에도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가진 사람의 동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비심과 책임감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자비심이 동기가 되어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것은 긍정적인 행동을 위한 자극이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노와 같은 감정은 재빨리 행동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하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을 강하게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따금 이런 종류의 분노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분노가 사람을 보호하고 더 큰 힘을 줄지라도 그 힘 역시 맹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노를 터뜨려서 생기는 결과가 건설적일지 파괴적일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분노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이 아주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 분노는 나쁜 감정과 미움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미움 자체만을 볼 때 그것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예외 없이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억누른다고 해서 분노와 미움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움에 대한 교정 수단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와 관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키우는 데 성공하려면 그것을 얻으려는 강한 열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열망이 강할수록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시련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할 때 그것은 실제로 미움과 분노에 대항해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은 승리를 바라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전투에서 패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런 시련을 견딜 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 힘겨운 과정을 거쳐 미움과 분노에 대항해 마침내 승리를 거둔 사람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마음에 간직할 때 우리는 강한 열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열망은 관용과 인내가 주는 유익한 영향과 분노와 증오심이 주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배우고 명상할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행동, 즉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당신은 관용과 인내심의 친근감을 느끼고 분노와 증오심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하고 경계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와 미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그런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감정에 대해 조심하는 태도를 서서히 갖게 되면 그렇게 꺼리는 태도 자체가 분노와 증오심을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움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강한 미움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완전히 당신을 짓누르고 마음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당신의 평온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렇듯 강한 분노와 미움이 생길 때 그것은 인간의 지능이 갖고 있는 가장 훌륭한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당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판단력은 완전히 멈춰버려서 더 이상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쳐버리는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미움은 당신을 혼란스러운 상태로 몰아가며 당신이 가진 문제와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미움은 심지어 몸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의 모습을 험악하고 불쾌하게 바꿔놓습니다. 분노와 미움을 강하게 느끼는 순간 화가 난 사람은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일그러지고 험악해진 표정을 도저히 감출 길이 없습니다. 미움을 품은 사람은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사람의 몸에서 증기가 피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사람만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눈치채고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증오심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런 감정은 마음에 점점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는 식욕을 잃고 잠도 못 자고 더욱 긴장하고 불안해집니다. 이런 까닭에 미움은 적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의 적은 우리를 해치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미움은 우리의 진정한 적이자 최종적인 적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 이외에 다른 역할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먼 훗날까지도 피해를 미칩니다. 미움은 일반적인 적과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만 그 밖에 다른 활동도 합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잠을 잡니다. 따라서 그는 다른 일도 많이 해야 하므로 하루 24시간을 우리를 해치는 일에 바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미움은 우리를 해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깨닫고 마음속에서 미움이라는 적이 생겨날 기회를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물었다. 분노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서양의 일부 정신요법에선 분노를 표현할 것을 권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우린 서로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학대받은 일 때문에 강렬한 분노와 상처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감정을 계속 억누릅니다. 티벳엔 이런 말이 있지요. 소라 껍데기 안에 병이 나면 소라를 불어서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뭔가가 소라 껍질을 막고 있다면 단지 그것을 불어서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감정이나 분노가 자신을 억누르고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분노와 미움은 자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악화되고 계속 커지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계속 그것을 표현한다면 그런 감정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이런 감정을 경계하는 자세를 갖고 그 힘을 줄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얻어진다고 난 생각합니다. 내가 물었다. 분노를 표현하고 발산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분노와 미움은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고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생겨납니다. 따라서 내면의 만족을 느끼고 친절한 마음과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당신은 미리 그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와 당신이 순식간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 때 당신은 분노를 직접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 명상해야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됐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깊이 살펴본 뒤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적절한 반응인지, 특히 그런 분노가 좋은 것인지 파괴적인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자제력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교정수단을 이용해 그런 감정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내와 관용의 정신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잠시 숨을 돌리고 나서 늘 그렇듯이 실용적인 자세로 이렇게 덧붙였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분노와 미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에도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가볍게 화가 난다면 당신은 그 순간에 그것과 직접 대결해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강하게 솟구친다면 그것에 바로 도전하거나 맞서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엔 곧바로 그 일에 대해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당신은 명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원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분노한 원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시간을 벌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분노와 미움을 없애려고 할 경우 반드시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키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은 인내와 관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영향은 돈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분노와 증오심의 파괴적인 영향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법 또한 당신에게 어떤 보호나 보장도 해줄 수 없습니다. 핵무기를 비롯해 아무리 정교한 방어체계라도 그런 영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다.
분노와 미움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고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 뿐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지혜는 다시 한번 과학이 내놓은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알리바마 대학의 돌프 질만 박사가 실험을 통해 증명한 것에 따르면 분노에 찬 생각을 가지면 심리적으로 각성 상태가 되어 화를 쉽게 낸다고 한다. 이렇게 분노가 분노를 낳고 심리적 각성 상태가 심해질수록 화를 낼 만한 자극 요소를 조금만 받아도 우리는 쉽게 화를 내게 된다. 만일 분노를 억제하지 않고 놔둔다면 분노는 더욱 커지기 쉽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달라이 라마가 지적했듯이 격렬하게 분노를 발산하는 것은 아주 제한된 효과만을 줄 뿐이다. 카타르시스에 이르는 수단으로 분노를 발산하는 치료법은 프로이드의 감정 이론에서 시작된 듯하다. 그는 감정이 수압처럼 작용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압력이 생기면 그것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노를 발산함으로써 분노를 없앤다는 생각은 다소 극적인 호소력을 갖고 있으며 어떤 면에선 재미있게 들리기도 한다. 문제는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40년에 걸친 수많은 연구가 일관되게 밝힌 바에 따르면 분노를 말이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분노를 없애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며 단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메릴랜드 대학의 심리학자이자 분노 연구가인 아론 지그만 박사는 반복해서 격렬한 분노를 표현하면 내면의 각성 체계가 자극을 받고 동맥에 해를 입기 쉬운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분노를 발산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분노를 무시하거나 그것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문제를 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흥미롭게도 질만 박사와 윌리엄 박사 같은 현대의 분노 연구가들은 달라이 라마의 방법 같은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분노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 깨닫고 나면 처음부터 분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예방이다. 달라이 라마가 말했듯이 점차로 내면의 만족과 마음의 평화를 키워가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분노가 일어날 때 적극 대처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을 되돌아보는 것이 분노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방법, 이를테면 시각을 바꾸거나 하나의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도 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은 화가 심하게 나지 않았을 때 쓰기 쉽다. 따라서 분노와 미움이 치솟기 전에 일찍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와 미움을 물리치는 데 인내와 관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달라이 라마는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삶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할 때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은 우리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인내하고 관용을 베푸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미쳐버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지라도 그의 마음의 평화는 쉽게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아 분노의 감정에 굴복하는 대신 인내심을 갖고 반응할 때 또 하나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를 내며 반응함으로써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와 미움을 갖고서 상황에 반응한다면 그런 반응은 이미 당신이 받은 상처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일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반응을 통해 미래의 고통을 줄 또 하나의 원인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갖고 반응을 한다면 잠시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를 입을지는 모르지만 멀리 내다볼 때 위험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을 희생함으로써, 다시 말해 작은 문제나 고난을 견딤으로써 당신은 미래에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팔을 자르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죄인은 그런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팔이 잘리는 고통을 참아냄으로써 죄인은 더욱 고통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서양인의 눈으로 보더라도 인내와 관용은 분명히 미덕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당신을 괴롭힐 때, 즉 누군가 당신을 잔인하게 해치려고 할 때 인내심을 갖고 너그럽게 반응하는 것은 나약하고 수동적인 행동처럼 여겨지지 않을까요? 내 말에 수긍하지 않는 표시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달라이라마는 말했다. 인내와 관용의 정신은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능력과 불리한 상황을 만나도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은 능력에서 생기는 정신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나약하거나 굴복의 표시로 여겨선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흔들림 없는 마음을 지키는 강한 능력에서 비롯된 강인함의 표시로 봐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분노와 미움을 갖고 대응하는 대신 인내와 관대한 마음으로 반응하려면 강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제력은 강인하고 절제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물론 조급한 마음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급한 마음은 당신이 행동에 옮겨 무언가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방을 치우는 일상적인 일에서조차 인내심을 발휘해 몸을 천천히 움직인다면 거의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평화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려는 조급함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인내심이 당신에게 의지력과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인내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들어가면서 달라이라마는 점점 활기를 띠며 이야기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겸허한 마음은 인내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허함은 저항하는 능력이 있고 원하기만 하면 복수할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신중하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진정한 겸허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제력이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해 공격적인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느낌으로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 이것을 진정한 겸허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약한 마음이지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일을 당하든 착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달라이라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은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멀리 도망가는 거지요. 도망간다고 해서 늘 해를 입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요. 그가 말했다. 맞습니다. 때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분노를 느껴서가 아니라 관심과 자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대응 수단을 써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어떤 피해를 당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멀리 내다보더라도 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대응 수단이 필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사람에게 관심과 자비심을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에 대응하는 것을 생각할 때 중국에 대해 증오심 같은 것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스스로를 억제하고 그런 감정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중국인들에 대해 자비심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분노와 증오심을 갖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이 궁극적으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키우면 들끓는 분노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 살펴본다면 당신은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분노와 미움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은 상황을 바꿔놓지 못하며 단지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물론 당신은 그 일을 계속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잊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른 일이니까요. 좋지 않았던 일들을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예민한 마음의 소유자라면 당신은 언제나 그 일을 기억하겠죠. 난 크게 웃고 나서 다시 말했다. 난 부처님께서 모든 걸 기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일에 관한 나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대화 속에서 달라이라마가 분노와 미움을 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명상을 하고 분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토록 해로운 마음 상태와 전투를 벌이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접근법은 논리를 이용해서 분노와 미움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인내와 관용을 일하는 교정수단을 키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달라이라마가 내놓은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그는 대중 강연을 통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명상법 두 가지를 가르쳐주면서 자신의 방법을 보충했다. 분노에 대한 명상 첫 번째,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소중한 사람이 심하게 화를 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졌거나 개인적으로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의 평정을 완전히 잃고 매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심지어 자해를 하거나 물건을 부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곧바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친근감을 느끼며 좋아했고 과거에 당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 보기 흉하게 변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몸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상상을 하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점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상력을 이용해 이 명상을 하면서 몇 분 동안 그 상황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상상을 하고 난 뒤 그 상황을 당신의 경험과 연결시키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이런 상태에 자주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다시는 이렇듯 강렬한 분노와 미움에 지배받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나 또한 그렇게 행동한다면 내가 상상했던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고 침착성을 잃고 흉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단 이런 결심을 하고 나면 명상의 마지막 몇 분 동안 그 결론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분석하지 말고 단순히 분노와 미움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계속 마음속으로 결심하십시오. 분노에 대한 명상 두 번째, 마음속으로 그리는 방법으로 또 다른 명상을 해봅시다. 먼저,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에게 골치 아픈 문제를 많이 던져주고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당신의 화를 돋구거나 당신을 불쾌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행동을 한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이런 광경을 보면서 당신 자신이 자연스럽게 반응하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 일이 당신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지 등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편안해지는지 불편해하든지 판단하십시오. 곧바로 더욱 평화로운 마음이 되는지
아니면 점점 불편한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십시오. 스스로를 지켜보십시오. 대략 3, 4분 동안 지켜본 뒤 그래,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없어. 곧바로 마음의 평화를 잃을 뿐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앞으로 다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십시오. 수행의 마지막 몇 분 동안 오로지 그런 결론 또는 결심에만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상이 명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잠시 멈추고 강당 안에서 명상을 하려고 준비하는 진지한 표정의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서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곳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청중 속에서 잠시 웃음의 물결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명상을 시작하면서 술렁임은 곧 잦아들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분노와 대결을 벌이기 시작했다.